여기 한 거지 소년이 있다. 이 소년은 무슨 사연인지 갑자기 이 동네에 1년 전부터 나타나 거지 생활을 시작한 초보 거지인데, 잘생긴 외모 덕에 동네 아낙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나름 배고픔 없이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야, 저기 희멀건 녀석 왔다. 저 녀석이지? 요즘 우리 구역에서 밥 빌어먹고 다니는 녀석이. 응, 동네 아주머니들이 어찌나 좋아하는지 저 녀석만 나타나면 밥을 그냥 퍼다 준대. 생긴 건 기생 오래비같이 생긴 것이 우리 구역에서 함부로.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저 재수없는 녀석을 우리 동네에서 쫓아버리자. 그래. 야, 너지? 얼마 전부터 우리 동네에 나타나 우리 몫을 죄다 뺏어먹고 있단 놈이. 아주 그냥 아주머니들이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까 신났지? 하하, 저기 난 너희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 같은 거지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자. 하하하하. 그래, 사이좋게 지내야지. 먼저 너부터 손 좀 봐주고 말이지. 내가 다른 곳으로 가면 되지? 하하. 그럼 난 이만. 이 녀석 어디 가느냐? 그래도 곱게 보내줄 순 없지. 맞아. 저 곱상하게 생긴 얼굴에 상처를 좀 내줘야 분이 풀릴 것 같단 말이야. 냥냥. 잡아. 그때 한 녀석이 거지 소년의 보찜을 잡아 끌다 안에 있는 물건이 떨어지는데. 뭐야, 이 옷은? 훔친 건가? 잠깐, 이거 임금님 옷 아니야? 뭐? 임금님 옷? 곤룡포를 보고 놀란 거지들이 잠시 멈칫한 사이 거지 소년은 다시 자신의 짐을 싸매고 멀리 도망가 버렸다. 뭐야 저놈? 정체가 뭐야? 그러게 말이야. 냥냥. 옛날 한 임금이 있었다. 그런데 이 임금에겐 깊은 고민이 있었으니. 도대체 내 대를 이을 왕자는 언제 태어난단 말인가? 에휴, 냥냥. 전하, 이렇게 고민만 하실 게 아니라 점이라도 한번 보시는 게 어떠실런지요? 점? 예, 제가 아는 늙은 무당이 있는데 이런 쪽에 매우 유능합니다. 그래? 좋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봐야지. 냥냥. 그래, 내 앞으로 아들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예, 잠시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그러는가? 앞으로 1년 안에 왕자님이 태어나실 겁니다. 오, 그래? 그러하오나. 뭔가 어서 말해보게. 예, 아뢰옵기 좀 그러하오나 왕자님은 3살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냥냥. 무엇이? 일단 없는 왕자가 태어난다는 것이 반가웠지만 그 왕자가 3살 안에 죽는다니 마음이 좋을 리가 없었다. 에이, 점을 보라기에 보았지만 그게 실제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지 않는가? 일국의 왕이 그런 거에 휘둘려서야 되겠는가? 당장 꺼지거라. 왕은 애써 무시하며 무당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렸다. 하지만 정말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왕자가 태어났다. 오, 우리 왕자! 하지만 그 기쁨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다. 정말로 아기가 3살이 되기도 전에 갑자기 병을 앓더니 그만 죽어버린 것이었다. 어찌 이런 일이... 맞아, 그때 그 무당. 여봐라, 당장 그때 그 무당을 불러오거라. 이보게, 내 자네의 말을 무시했다. 이렇게 큰 화를 당한 것 같네. 앞으로 어찌해야 하는가? 예, 잠시만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그러는가? 전하, 왕자님은 또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 그거 참 다행이군. 허나 말씀드리기 전에 주변 신하들을 모두 물러주시고 단둘이만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모두 물러가거라.
전하, 두 번째 왕자님 역시 13살이 되는 해에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뭐, 또 방도가 없겠는가? 살아날 확률이 딱 절반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만, 절반, 그거밖에 안 되는가? 예, 오직 이것뿐인데 이는 아주 강한 원한이 얽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또한 모두 왕자님 스스로 하셔야 하는 일이지요. 그래, 그게 무엇인가? 어서 말해보게. 왕자님이 13살 되는 해 동짓달 초하루에 왕자님에게 거지의 옷을 입히시고 곤룡포 한 벌만 보자기에 싸 대궐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노자도 주시지 마시고 어디든 3년 동안 돌아다니게 하십시오. 그러다가 왕자님 운명이 허락한다면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짝도 함께 만나게 되겠지요. 그 둘이야말로 왕자님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귀인과 자신의 짝이라 좀 더 자세히 안 되겠는가? 자세한 것은 천기를 누설하는 일이라 더 이상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아마 제 수명도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그렇군. 모든 게 잘만 되면 왕자님은 오래오래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님과 왕자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아선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찾아내버릴 테니까요. 냥냥. 과연 무당의 말대로 곧이어 또 다른 왕자가 태어났고 이번엔 3년을 넘기며 무사히 잘 자라주고 있었다. 이윽고 왕자의 나이 13살이 되던 해 동짓달 초하룻날 밤, 아들아, 예 아버님, 내 평소 너에게 말해왔던 걸 기억하느냐? 아, 예, 오늘이 그날이다. 정말로 하신 말씀이었어?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라니 방법이 없구나. 오늘부터 3년 동안 거지로서 살아가야 하느니라. 그 뒤의 운명은 모두 너에게 달렸다. 부디 살아서 만나자꾸나. 야옹. 예 아버님. 그럼 3년 동안 건강해야 하느니라. 그날 밤 대궐에선 아무도 모르게 거지 하나가 나왔다. 어두운 새벽 거지는 발길이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다. 어느 세월에 3년을 채워 돌아간단 말인가. 하지만 아버님의 명이고 이리 해야 산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구나. 당장 한 푼도 없던 거지 복장의 왕자는 남의 집 문간에서 밥을 빌어먹어가며 명을 이어가야 했다. 누가 봐도 거지였으니 말이다. 세상에서 좋은 음식으로만 먹던 그에겐 참 곤욕이었다. 하지만 제법 잘생겼던 왕자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생각지도 못한 호의를 받아 굶주림을 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보고 질투한 동네 거지들의 습격을 받은 것이었다. 들킬 뻔했구나. 그런데 이제 거지로 돌아다니는 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구나. 그래. 차라리 이번엔 어느 집 종으로 들어가 보자. 그렇게 이번엔 하인이 되어 1년간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밥을 빌어먹지 않아 좋긴 했지만 일도 고되고 실수라도 하면 불호령이 떨어지곤 했다. 이렇게 노비들이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불쌍하게 살고 있었다니. 내가 왕이 되면 이 불쌍한 노비들의 처우를 확실히 개선해줘야겠구나. 결국 1년 뒤 일 못한다 쫓겨난 왕자는 한동안 또 거지 노릇을 하며 발길 닿는 대로 길을 나서기 시작했다. 어디 있는 것이냐? 어디로 숨은 것이냐? 내 이 깊은 원한을 어떻게 풀란 말이냐?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걸어 드디어 어느 한적한 동네에 들어섰는데 벌써 해가 지는구나. 지칠 대로 지친 왕자는 걷다가 한 집 앞에 머물러 섰다. 도저히 더 이상 걷지 못하겠구나. 혹 이 집에서 묵을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다. 저기 계십니까?
그곳에서 한 노인이 나오는데 눈빛이 살아있고 남다른 분위기가 흘러나오는 사람이었다.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하루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인이라도 구하시는지요? 냥냥. 그때 노인은 왕자를 한참이나 바라보며 왜 이리 낯이 익을꼬. 그래, 그런가. 내 딸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필요했는데 잘 되었군. 이곳에 머물면서 내 일손 좀 돕게나. 예, 감사합니다, 주인어른. 그렇게 그 집에서 머슴살이를 다시 시작하게 된 거지왕자였다. 거지왕자는 낮엔 나무를 하며 밤엔 주인어른의 글동무가 돼주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너랑 함께 글을 읽으니 즐겁구나. 도대체 네 정체는 무엇이길래 이리 글을 잘 아느냐? 그것이 말씀드리기가... 하하하하. 그래, 되었다. 사정이 있겠지. 때가 되면 말해주거라. 예, 감사합니다, 주인어른. 그때 벽에 걸린 검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런데 주인어른, 저 벽의 검은 무엇이옵니까? 내 나라를 위할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외놈들을 베어넘긴 검이란다. 사실 주인은 예전 조선에 쳐들어온 외놈들을 물리친 장군인데 벼슬자리를 물러난 뒤로 지방으로 내려와 초야에 묻혀 소박하게 살던 중이었다. 아, 그러셨군요. 냥냥. 대단한 분이셨구나. 또한 왕자는 일이 고되긴 했지만 마음씨 착한 주인집 딸이 정답게 대해주니 그 고됨이 덜했다. 식사 때면 아버지 몰래 생선 하나 더 놓아주기도 하며 일이 힘들 땐 걱정해주기까지 하였다. 힘들지 않니? 네, 괜찮아요, 아가씨. 응, 너무 몸 상하지 않게 일하렴. 목숨의 소중함에 신분의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니? 아, 그렇구나. 정말 생명의 소중함에 있어 높고 낮음이 어디 있단 말인가. 큰 깨달음을 얻는구나. 그렇게 세월이 흘러 드디어 3년째 동짓달 초하루가 되기 하루 전, 그때 그 녀석 아마도 임금님과 관계 있는 거 아니야? 그래. 혹시 왕자 아니야? 저 녀석들이구나. 저 녀석들이 왕자가 어디 있는지 알겠구나. 이제 내일이면 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 그동안 힘든 건 사실이었어. 하지만 궁에서 편하게 그냥 왕이 되었으면 절대 배우지 못할 것들을 배웠구나. 그런데 방이 왜 이리 으스스하고 춥지? 불을 좀 더 떼야겠어. 주인어른과 아시방도 마지막 밤이니 함께 따뜻하게 불을 더 지펴줘야겠다. 불을 떼기 위해 밖으로 나온 왕자. 그런데 그때 왕자 앞에 귀신이 하나 찾아왔다. 찾았다. 오늘이 내 이승에 머물 수 있는 마지막 날이거늘. 이전에 맺힌 원한을 드디어 오늘 푸는구나. 네 놈은 누구냐? 난 대일본군의 장군이었다. 하지만 네 하레비에게 두 아들과 함께 전사했지. 오늘 널 죽이고 내 아들들의 원한을 풀리라. 그렇구나. 이 녀석을 피하기 위해 거지로 위장하여 궁에서 내보낸 것이었구나. 그런데 하필 마지막 날에 그리고 그때 왜 이렇게 으스스하지? 그 녀석은 잘 있나?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니 불이라도 더 떼줘야겠다. 주인집 딸 역시 왕자가 걱정되어 나와보는데 쓰러져 있는 왕자와 귀신을 발견한다. 아버지, 저기 좀 봐요. 외놈의 귀신이에요. 뭐시라? 자신의 검을 들고 곧바로 뛰어나간 주인. 그 검으로 단칼에 외놈의 귀신을 베어버렸다. 날 어찌 뵌 것이냐? 그 무엇도 날 뺄 수 없을 것인데. 내 젊은 시절 수많은 외놈들의 피를 먹인 겁니다. 썩 사라지거라. 내 아들의 원수. 으아! 주인집 딸은 쓰러진 왕자를 부축하며 밤새 간호했다.
다음날 주인은 머슴의 상태가 궁금해 딸이 간호하던 방에 들어갔다. 그러자 벽에 걸린 골룡포가 자신의 눈에 담겼고 머슴은 일어나 앉아 있었다. 주인 어른, 이제 때가 되어 저에 대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와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는데 놀란 주인과 주인집 딸. 그렇게 왕자는 두 귀인 덕분에 무사히 궁궐로 돌아갈 수 있었고 자신이 고생했던 3년을 밑거름 삼아 진심으로 백성들을 생각하는 어진 임금이 되었다. 물론 주인집 딸은 당연히 왕비가 되었고 말이다. 구독자님,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중에 한 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지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담아 저에게도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저도 사랑을 담은 큰 복 나눠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하시고 큰 복 받아가세요. 냥냥.